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순리라고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몸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몸의 치유 능력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약물에 의존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자연의 일부로서인 몸을 이해하고 몸이 치유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더운 곳에 있어도 아무리 추운 곳에 있어도 어떻게 체온을 항상 36.5도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출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가스비 같은 거는 저절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고정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꼭 소모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초대사 에너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체온 조절에 쓰는 에너지라고 해요. 마치 아파트 관리비처럼요. 인체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40에서 60%를 소비한다고 하니 체온 조절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만약 갑작스런 눈보라나 소나기에 노출이 되면 우리의 체온이 급속히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체온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심하게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한다던가 창문을 닫듯이 피부가 모공을 닫아요. 그러면 소름이 돋죠? 만약 우리가 평소보다 활동을 많이 해서 열 발생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몸은 뜨거워지겠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든 체온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땀을 통해 열을 뺀다던가 물을 많이 마시다던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립된다던가 급류에 휩싸인다던가 술 먹고 잠이 들어 버리기 전에는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일은 없죠.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열의 배출입니다. 열이 잘 빠져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몸을 구성하는 근육도 단백질,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단백질, 몸을 수리하는 효소도 단백질.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변하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불에 익히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몸 밖으로 빼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에너지는 곧 열인 거죠. 즉, 살아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열이 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열이 안 나죠? 죽으면 차갑게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을 빼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을 몸 밖으로 빼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피부입니다. 피부는 기화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몸을 식히고 있어요. 기화작용이라는 것은 빨래가 마르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뻘뻘 나죠? 그러나 봄철에는 한참을 걸어도 땀이 안 나요. 그 이유는 여름에는 몸에서 열은 많은데 바람이 없으니 기화가 안 되어 땀으로 나오는 거고요. 봄에는 몸에 열도 안 나고 바람도 살랑거리니 기화가 잘 되기 때문이겠죠? 이렇듯 피부는 땀을 통해 기화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열을 조절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기랍니다. 두 번째는 대변이에요.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마지막 변을 본 게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이요. 만약 변을 보지 못했다면 바로 관장부터 시키거든요. 변을 빼내야 소통이 되면서 열이 빠지기 때문이죠. 약국 에어컨이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기사님이 오셔서 살펴보더니 에어컨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외기가 고장나서 멈췄대요. 실외기의 역할이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무릎을 탁 쳤죠. 몸의 원리나 세상의 이치가 똑같구나. 통해야 사는구나. 막히면 안 되는구나. 세 번째, 소변입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마시는 물에 비해 화장실을 덜 가요. 추운 겨울날에는 물을 조금만 마셔도 화장실에 자주 가죠. 왜 그럴까요? 아까 피부의 기화작용을 이해하셨다면 금방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름날에는 피부로 계속 열이 빠지니까 소변으로 나갈 물이 없고요. 겨울에는 피부로 열이 빠지질 않으니까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죠. 피부가 열 조절을 위해 땀을 흘리듯 신장은 열 조절을 위해 소변을 보게 하죠. 피부나 신장이나 다 물로써 열을 끄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죠?
나이가 들면 피부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신장으로 열을 많이 빼니까 소변을 자주 보고요.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 능력이 떨어지니까 체내 수분량은 점점 감소하고요. 수분량이 감소하니 몸은 점점 더 열을 받고 그 열을 피부가 못 빼주니 다시 소변을 보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물을 잃는다는 것과 같은 거죠. 대변은 일주일 이상 안 본다고 해서 생명에 큰 지장이 없지만요. 소변은 하루만 안 봐도 생명에 큰 지장이 있어서 큰일이 나요. 방광이 터질 수도 있는 데다가 열 조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소변줄을 삽입하기도 해요. 어쨌든 120세 장수 시대에는 신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호흡. 힘들게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요. 심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열을 내보내려는 몸의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점점 짧은 숨을 쉽니다. 짧은 숨은 몸속에 열을 내보낼 수가 없게 되어 열이 점점 쌓입니다. 열이 많아져서 짧은 숨을 쉬는 건지, 짧은 숨을 쉬어 열이 많아지는 건지 알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제가 현대인들에게 호흡과 명상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열이 너무 많아서 이 4가지 통로로 열을 못 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몸이 살기 위해 다른 통로로 열을 뺍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열을 빼면 눈이 건조해지고요. 심하면 눈 실핏줄이 터지기도 합니다. 코로 빠지면 코 속이 건조해지고 코딱지가 생기고 심하면 코피가 나죠. 입으로 열이 빠지면 입안이 헐거나 치아가 솟기도 하고요. 귀로 열이 빠지면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심하면 귀에서 돌이 빠져 이석증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 열이 빠지면 위가 건조해져서 위축성 이염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장상피 화생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로 지나치게 열이 많이 빠지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아토피가 되기도 하죠. 이 밖에도 아주 많아요. 두 번째, 우리 몸이 열을 어쩌지 못하고 열을 품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열이 간으로 숨어버리면 담즙을 말려서 담즙 분비가 안 되고 심해지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되기도 해요. 열이 혈액 속으로 숨어버리면 혈액을 말려 혈전이 생기기 쉬운 조건을 만들고요. 면역세포를 흥분시켜 자가면역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열이 뇌 속으로 숨어버리면 뇌 척수액이 말라버리고 뇌에 물집을 만들어 뇌수종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은 끊임없이 열일을 하고 있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차라리 몸 밖으로 빼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몸 안으로 열을 품어버리면 병이 아주 깊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증상들이나 심각한 질병도 사실 알고 보면 몸이 살려고 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열을 받습니다. 게다가 열이 올라오는 음식은 또 얼마나 많이 먹나요? 커피, 홍삼, 매운 음식, 술, 담배 너무 많죠? 그러니 몸은 열을 빼느라 점점 지쳐갑니다. 안구 건조증, 알레르기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탈모, 만성 피로, 만성 편도염, 축농증, 위염, 변비, 구내염 열을 빼지 못해 터져 죽는 것보다는 이런 불편함이 차라리 나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나치게 많이 생긴 열을 몸 밖으로 빼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봐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약을 너무 맹신하며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약을 꼭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